자, WTO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 이것은 WTO의 제소해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문했어요. 지금 미국이 철강에 관세 폭탄을 매기는 동맹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역으로만 보면 철강, 자동차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한국이 미국 무기 수입하는 국가로는 세계 탑으로 지금 들어있는 상태인데 그게 불공정한 무역이 사실 아닌 거거든요. 근데 무기 수입은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손해본다는 관점에서 철강 등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군사 동맹은 동맹이고 무역은 무역이다. 강하게 지금 푸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주권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지금 미국이 자기들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스스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사실 미국과 철강 관련하여 수입하고 수출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그런 무역 역조가 1위냐? 이것도 아닙니다. 일본하고 독일이 더 역조가 심해요.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미국 상무부 보고서가 요 문제에 대한 3가지 솔루션을 제시했거든요. 첫 번째가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철강을 수입하는 미국이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 10%를 무조건 인상하자. 이 안도 1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안이 주로 중국을 염두에 둔 안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철을 강판을 들여와서 이걸 재가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니까 결국은 중국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적자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수입하는 철강도 중국 거 들어오는 거니까 미중 간의 무역 적자, 미국의 적자 현상은 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타겟이 된 거잖아요. 요게 1차적인 이유 같아요.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이렇게 이 경쟁력이 전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네. 하긴 뭐 트럼프 자체가 원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편일 수는 없고 편이라고 해도 결국은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게 서로 간의 대통령 역할이니까 예전에 박근혜 때 같으면은 받아들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군사동맹 유지하기 위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뭐. 네,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2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최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 이미 국내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보수 쪽에서 이게 한국이 한미동맹을 뭐랄까요? 한미 간의 한미동맹이 약화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정치 논리를 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그런 국내에서도 일어나려고 하는 무역과 경제와 정치 논리를 뒤섞어서 정권 흔들기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잘하시는 거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트럼프는 미국을 위해서 싸우는 거 맞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 통상 압박 관련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죠? 네, 워낙 큰 이슈이기도 한데요. 미국 쪽에서 또 몰아붙이고도 있습니다. 몰아붙이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통상 압력이 나온 이유를 두고 결국은 미국 내 올해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에서 지금 큰일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원 의원 전원과 상원 의원 3분의 1을 선출하게 되는 자리라서요. 앞으로의 대선 국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미국의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해서 미국에서 바라보는 이 선거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또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민의로 연결하긴 할 텐데 이 트럼프는 자신의 재임을 위해서 한국이 동맹이란 점은 적어도 장사에 있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보수는 한미 동맹이 있는데 어떻게 저쪽에서 저런 요구를 한다고 세게 나갈 수가 있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는 거꾸로 해요.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보수가 여기 목을 맨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어차피 세게 나가도
반발하지 못할 거다. 역이용하는 거죠. 네, 협상에선 자기 속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런 식으로 아주 카드가 약한 우리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는 한미동맹 때문에 저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도 받아줘야 된다는 식의 인식을 보수가 하는 거고 바로 그 점을 정확하게 이용하는 거죠. 예. 한미동맹인데 저쪽은 뭐 자기들끼리 동맹이라고 물렁물렁하게 나올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세게 나가자. 예. 우리 보수는 동맹 이야기하면 역시 동맹이니까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아야지 하고 트럼프가 물러서 주기라도 할 것처럼 그럽니까? 아예 동맹 아니라는데 본인의 입으로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아니, 동네에서 서로 경쟁하는 가게들끼리도 이렇게 안 해요. 이런 태도는 형님은 우리를 그냥 드십시오. 이 이상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트럼프로서는 뭐 거저먹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꽤 있다고 하는데요.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맨큐 하버드 교수도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무역에 대해서요. 우리 보수가 흔히 뭐 냉정한 국제 현실을 바라보라느니 뭐 엄혹한 국제 정치를 바라보라니 하는데 미국 얘기가 나오면 그냥 동맹인데 어찌 미국 같아 감히 싫은 소리를 하냐. 이런 태도만 몇십 년치 하니까 얼마나 장사하기 쉽습니까 미국으로서는. 그러면서 이거를 북한 문제로 미국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미국이 그런다는 아주 바보 같은 노예근성 논리를 연결을 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무능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이런 게 노예근성입니다. 이 이제 트럼프의 그 통상 압력 드라이브가 미국에 있는 중간 선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은 우리 언론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럼 우선 이 중간 선거가 왜 트럼프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될 때에 사실 공화당 후보였지만은 공화당의 힘으로 공화당의 정책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 들어오자마자 목표는 재선이었고요. 그리고서 1년 동안 지났지만 트럼프 한 번도 대통령답게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가처럼 그 백악관에 있었고 또 공화당이 자기 당이 아니기 때문에 당을 장악해야만 된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사실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는 올해 있는 중간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 이전에 공화당 내에 자기 사람으로 당선을 상하원을 시켜야 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트럼프는 모든 거를 지금 궁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머리에는 본인이 재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재선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람으로 이번 중간 선거에 내세워서 당선을 시켜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공화당이 자신의 당이 사실상 아니어서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 국면을 돌파할 수도 없다. 뭐 여기에 지금 몰두해 있군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지금 전국의 자기 사람 후보를 면담하고 면접하는 것에 시간을 다 보낸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몇 월까지 지금 공화당의 그 연방 지역구 후보들을 결정해야 되죠? 지금 그 공화당 그 트럼프 대책반에서는 6월. 올해 6월까지 치러지는 공화당 각 지역 예비 선거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6월 전까지 이런 후보들을 면접을 다 끝낸다. 이런 일입니다. 그렇군요. 하원 의원 전원이 바뀌는 거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렇죠. 하원 2년 임기 하원 전원이고 상원도 3분의 1이 바뀌고 그리고 또 재선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주지사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한테는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그 백악관 차원에서 이런 선거 대책반이 꾸려져 있습니까? 지난 11월 말 지난해 진작부터 선거 치르고 나서 정치 전략국 뭐 이런 선거 캠페인인 걸 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빌 스테피언이라는 아주 영악스러운 그 캠페인 전문가를 국장으로 임명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이 이 사람하고 독대를 하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11월에 이미 만들어졌고 그리고 올해 6월까지는 공화당 후보로 자기 사람이 예비 선거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매주 독도에 가면 이 대책반을 굴리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군요. 이런 건 제대로 보도가 안 돼서 저희가 잘 몰랐는데.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 중간 선거가 자기 뜻대로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만일에 지난 트럼프 집권하자마자 뉴스에 탄핵이란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가능하려면 야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돼야 됩니다. 한국은 탄핵의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지만 예. 미국은 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원에서 통과되면 상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만일에 민주당인 야당이 다수당이었으면 이거를 결행하는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으니까 중간 선거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뺏기면 트럼프는 정치 생명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죠. 이래서 그 다수당을 유지하는 거는 트럼프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재임 가기도 전에 재임 이야기를 하기도 이전에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의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죠 제대로. 그렇습니다. 트럼프 탄핵 요건은 야당이 다수당이라면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러시아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막기가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본인을 당선시켜 준 지지층 뭐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몰락한 과거의 산업지대 그 지대 자동차하고 철강 뭐 산업 지역이죠. 그 지역의 유권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통상 압력, 철강 갑자기 관세 높이고 이런 전략을 펼치는 거다. 이런 분석이 그러면 결국은 중간 선거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 저소득층들 예. 상식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같지만은 지난 선거를 통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트럼프가 본 거죠. 예.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이런 지역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철강과 자동차 공업 지역, 여기에 어려워진 백인 노동자들, 이게 지난 1년 동안 자기가 하는 정치에 대해서 점점 확대되고 공고화됐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트럼프가요. 점점 이러한 선거 전략은 강화되고 공격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연결하면 딱 들어맞네요. 그러니까 GM이 공장을 폐쇄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뭐 트럼프 정부에서 이거 봐라 GM도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GM 쪽에다가 아마 무슨 큰 혜택을 약속하거나 그런 게 있었을 법하고 그리고 철강에 이렇게 크게 관세를 우리한테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도 높게 동맹 아니다. 장사하는 동맹 아니다라고 말까지 하면서 하는 거 보면 결국 딱 이 지역을 노리고 지금 나오는 통상 압력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맹이라고 하면은 한국 쪽에서 볼 때는 안보라는 걸 떠올리고 동맹인데 예.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때서부터 이야기를 해왔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은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과 외교 관련한 거는 따로 생각하는 건 분명하고 그리고 국내 정치, 미국 내 선거에 관해서는 외교 안보라는 건 큰 영향이 아니고 통상, 경제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미국인들에게는 사실은 뭐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통상 외교 이런 통상 무역 이런 얘기가 미국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잘 먹고 잘 살수 있냐 아니냐의 문제니까 국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북한 핵 위협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동맹국가인데 미국이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 뜻을 거슬리면 안 된다. 혹은 우리가 미국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통상 압력을 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이 해석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트럼프가 통상 문제에 있어서
한국, 일본, 중국을 공격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절대 관용이 없다. 미국 이익을 추구하겠다라는 거는 뭐 2년 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올림픽이나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 간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더구나 그렇다 그러면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정상 간의 신뢰 속에서 갖는 관계인데 안보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정상 간의 관계에는 별 변화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한다라는 거를 본인이 좀 하는 걸 미국에게 양해 구한 거에 관해서 약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키고 있어 보여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게 미국 유권자 입장에서 이제 트럼프의 행동을 봐야 그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보수는 이제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만 이 사안을 봐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권력 흐름은 미국의 눈으로, 미국의 시민, 유권자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게 보고 전망할 수 있다. 이거를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미국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 이사였습니다. 자, 김은지 기자도 안녕. 네, 감사합니다. 김은지였습니다. 철강 관련하여 수입하고 수출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그런 무역 역조가 1위냐? 이것도 아닙니다. 일본하고 독일이 더 역조가 심해요.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미국 상무부 보고서가 요 문제에 대한 3가지 솔루션을 제시했거든요. 첫 번째가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철강을 수입하는 미국이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 10%를 무조건 인상하자. 이 안도 1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안이 주로 중국을 염두에 둔 안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철을 강판을 들여와서 이걸 재가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니까 결국은 중국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적자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수입하는 철강도 중국 거 들어오는 거니까 미중 간의 무역 적자, 미국의 적자 현상은 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그런 국내에서도 일어나려고 하는 무역과 경제와 정치 논리를 뒤섞어서 정권 흔들기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예. 잘하시는 거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트럼프는 미국을 위해서 싸우는 거 맞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 통상 압박 관련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죠? 네, 워낙 큰 이슈이기도 한데요. 미국 쪽에서 또 몰아붙이고도 있습니다. 몰아붙이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통상 압력이 나온 이유를 두고 결국은 미국 내 올해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에서 지금 큰일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원 의원 전원과 상원 의원 3분의 1을 선출하게 되는 자리라서요. 앞으로의 대선 국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미국의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해서 미국에서 바라보는 이 선거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또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민의로 연결하긴 할 텐데 이 트럼프는 자신의 재임을 위해서 한국이 동맹이란 점은 적어도 장사에 있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보수는 한미 동맹이 있는데 어떻게 저쪽에서 저런 요구를 한다고 세게 나갈 수가 있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는 거꾸로 해요.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보수가 여기 목을 맨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어차피 세게 나가도. 자, WTO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 이것은 WTO의 제소해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문했어요. 지금 미국이 철강에 관세 폭탄을 매기는 동맹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역으로만 보면 철강, 자동차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한국이 미국 무기 수입하는 국가로는 세계 탑으로 지금 들어있는 상태인데 그게 불공정한 무역이 사실 아닌 거거든요. 근데 무기 수입은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손해본다는 관점에서 철강 등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군사 동맹은 동맹이고 무역은 무역이다.
강하게 지금 푸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주권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지금 미국이 자기들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스스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사실 미국과 한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타겟이 된 거잖아요. 요게 1차적인 이유 같아요.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이렇게. 근데 네. 이 경쟁력이 전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네. 하긴 뭐 트럼프 자체가 원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편일 수는 없고 편이라고 해도 결국엔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게 서로 간의 대통령 역할이니까 예전에 박근혜 때 같으면은 받아들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군사동맹 유지하기 위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뭐. 네,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2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최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 이미 국내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보수 쪽에서 이게 한국이 한미동맹을 뭐랄까요? 한미 간의 한미동맹이 약화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정치 논리를